용암이 분출하여 이 분화구에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12개의 크고 작은 동굴을 만든 시스템. 그 뜻에 검은 노름 용암 동굴계라고 붙였는데, 왜냐하면은 저 동북 쪽에 김영, 월정, 한동, 평대 가다 보면 밭들이 전부 이렇게 바닷모래예요. 바닷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그 위에서 농사를 짓는 땅들이 많아요. 땅들이. 그런데 이 바닷모래가 입자가 작은 것도 있잖아요. 모래에는. 그 입자가 작은 것들은 바람이 슬쩍 불어도 공기 중에 날아다녀요. 월정리 주민들이 모살비라고 해요. 모살비. 모살은 모래를 뜻하는 제주어입니다. 비는 그냥 비고. 모래비? 모래비가 뭐예요? 했더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려고 밥을 딱 오픈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밥에 떨어진대요. 그걸 알면서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우리는 모살비를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모래밭 지하로 공교롭게도 용암동굴이 검은 노름에서 분출한 용암동굴 만장굴 하부지역, 만장굴 그 하부지역이 쭉 연결되는 이 통로에. 그러다 보니 바닷모래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전부 소라 껍질, 조개 껍질, 산호 껍질, 그 같은 해양 생물들로 구성된 모래들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게 녹기 시작해요. 그 모래들이 빗물에 녹으면서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모래 성분이 비에 용해돼서 땅 속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탄산 칼슘 성분만 다시 굳어가지고 진주, 곡석, 용암주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합니다. 우리가 석회동굴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면 흔히 볼 수는 있어요. 석회동굴, 석회암 동굴.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이 동굴의 뼈대는 이 몸체는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든 용암동굴이에요. 근데 용암동굴 안에 석회 생성물로 만들어진 생성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용암동굴 위에 모래가 있었고 그 모래의 성분이 땅속으로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 이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최고의 기여를 한 겁니다. 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디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보고된 것,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제주도가 최초예요. 예.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았죠. 자, 지나가면서 모래밭인데, 저는 고향이 남원입니다, 옆에. 남원인데, 모래밭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저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래밭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을 만들 줄이야. 저도 역시 생각을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성산일출봉은 학자들이 이 벽면, 원래는 성산일출봉은 절벽이죠. 성산일출봉은 수직 절벽이잖아요. 원래 화산이 만들 때는 수직 절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져요. 원래 화산이 폭발하면,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완만하게 만들어지는데, 바닷물이 깎으면서 수직 절벽을 만들어졌죠. 그러니 우리 같은 지구과학자들은 굉장히 좋은 게, 보통 사과의 껍질만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성산일출봉은 사과의 단면을 딱 잘라줘가지고 내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모든 신의 지문들이 여기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성산출릴, 영주 십경 중에 제1경 성산출릴, 성산일출, 경관이 아름다워서. 한라산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그 다음에 만장굴은 용암동굴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리고 성산일출 보면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추격해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물권 보전지역은 사람도 살아야 되고 생물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어느 곳에는 생물들이 잘 살게 하고 어느 곳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냐를 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존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 나가야 되고 지원도 해 나가야 되고, 요 그래프로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효돈천, 세속각,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산호, 연산호 군락지,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인데, 우리만 잘 살려고 그 지역을 침범해 버리면 그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도 좋고 자연도 좋은 일이 어떻게 하면 만들릴까, 요 고민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은 조금 쉬워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지질공원은 좀 쉬워요. 지질공원은 우리가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 주상절리, 용머리 해안, 삼방산, 수월봉,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같은 곳들이 지구과학적인 가치가 매우 뛰어나서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왜? 제주도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데, 외국의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갔더니 지질공원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는 마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서귀포 한온의 과거의 모습들처럼 마르형 분화구가 굉장히 잘 발달된 불칸 아이펠이라는 장소인데요. 이분들은 화산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현무암, 제주도에 많은 현무암을 갖고 뭐라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이 앞에 탐방 안에서 놓여진 요 돌들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제주도에는 현무암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현무암인데, 독일에서는 전시를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돌이에요. 유럽은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 퇴적암으로 다 이루어진 곳이지 현무암을 보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 마을에서 화산이 뻥 폭발했는데 제주도와 똑같은 현무암이 분출하는 용암이 만들어졌고 하다 보니 이분들 여기서 이렇게 포즈 찍고 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현무암에 사진에 돈을 받아가요. 기가 막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끼어안아서 찍고 이렇게 다 찍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현무암에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현무암에.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화강암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한 15km에서 나온 용암이고, 현무암은 2000km 이상 그 속에서 나온 돌이에요. 마그마가. 나온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것은 거의 지구 중심에 있는 마그마예요. 지구 중심에. 그거는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 똑같아요. 현무암이라고 하면. 그래서 현무암을
딱 만나는 순간 이거 좀 저 빌려주세요. 이게 현무암입니다. 보세요. 어떤 스토리텔링이냐면은 현무암은 어디서 지구의 심장에서 나온 마그마가 굳어진 돌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귀에 대어 보세요. 돌을. 귀에 딱 댔더니 지구의 심장 소리가 쿵쿵. 그래서 우리는 상상으로 지구의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나라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마다 이 돌에 가서 귀를 딱 대가지고 쿵쾅 쿵쾅 가상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나 제주도는 깔린 게 돌인데 우리는 돌 하면 저 돌대가리 저 돌뭉텅이 가지고 무시했던 게 돌인데 어떤 곳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왔더니 입을 다물지가 못해 세상에.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은 제주도 하천에는 왜 현무암으로 전부 저렇게 다 포장했는데 하천에 그 질문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하천 스트림에 그 바다스들이 전부 이렇게 돼 있다. 아하, 독일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삐져나와가지고 뚝 떨어진 돌멩이 하나 있지 하천 바닥에 현무암으로 쫙 도배한 곳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감탄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현무암으로 깔았냐고. 그렇지. 얘네들이 이제 제주도로 살살 들어오는구나 해가지고 곶자왈도 가고 오름도 가고. 그 사람은 제주도 독일에 좀 조금 주면 안 되겠네요. 자기네는 조그만 일을 갖고 하면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저 돌멩이 보라. 저 내 차에 가시죠. 너무 가치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적어요. 그러면서 지구의 심장 소리 들리네. 너무너무 감동 많은 한마디. 두 번째, 또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서 굳어진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할 것이다. 또는 순수할 것이다. 라는 스토리텔링도 붙었어, 이 사람들이. 이걸 어찌하면 좋으리. 울면서 연수를 마치고 제주도에 오고 난 다음에 모든 돌들이 돌로 안 보이고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벽에다가 돌 붙이고 불을 딱 붙였더니 마치 화산이 빵 폭발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디 화산 속으로 들어가는 컨셉이고 우리는 이보다 더 돌이 많은데도 왜 이거 하나 못 만들었을까?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 그리고 하이라이트 돌인데요. 돌, 현무암, 짱돌, 못생긴 돌 어디에 있습니까? 침실 옆에 돌 두 덩어리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동네에 지질공원에 방에 침실에 돌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간대요. 이 동네에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돌과 하룻밤을 지낸다라고 해요. 저 방은 보잘것없지만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지구에서 가장 순수함을 느끼면서 하룻밤을 잔다.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딱 세팅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잘것없지만 사람들이 1년 내내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무암이라는 지하 멘틀에서 올라온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가미한다면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그 자연에 문화의 힘을 얹었더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더라.
현재 보여주는 것. 그래서 불칸 IP를 제가 소개를 했고요. 접시에 담기는 게 뭐 같습니까? 돌 같은데? 돌인데 어떤 돌개? 어떤 돌? 빨간 돌. 네. 빨간 돌을 뭐라 합니까? 오는 거나 보는 거. 송이. 송이. 화산송이. 화산송이. 화산송이를 이렇게 예쁜 그릇에 밑에다 천까지 깔고 저기서 날라온 나한테 이렇게 와서 딱 주고 그 우리 친구이자 동료이자 가이드인 교수는 슬쩍 숨어버리고 나를 놀래키려고 나 테이블에 이렇게 딱 놓고 어디로 가불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툭툭 만지고 고양이처럼 툭툭 만지면서 이놈은 화산송이를 왜 갖다 놨지? 송이를 그것도 왜 접시에 담고 왔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가지고 슬쩍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꿀꺽. 딱 보여줬어요. 뭐 같아요? 초콜릿. 화산송이 초콜릿. 모양을 그대로 화산송이처럼 해가지고 밖에서 봤을 땐 진짜 화산송이야. 근데 딱 먹었더니 초콜릿이에요. 이게 화산송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화산송이 초콜릿인데 이건 제주도에 맞는 컨셉 같아요. 그쵸? 360 오름에 우리가 송이 그 오름마다 송이가 잔뜩 있는데 그 송이를 갖고 우리는 뭐 하려고도 안 했는데 가봤더니 화산송이는 오름에 그냥 놔두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초콜릿으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어느 물 하나, 바람 하나, 풀 하나, 돌 하나, 사람 하나에 소중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뭔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은 너무너무 많은데 꿰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꿰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갈 텐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예.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에 관심을 받다 보니 유네스코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동부 지역에 이렇게 좀 시찰, 평가를 받으러 이동하는 와중에 스톱! 하는 스톱! 왜 스톱할까? 딱 봤더니, 옆에 딱 봤더니 조그만 돌담, 조그만 밭. 제주도에서는 돌랭이라고 하면 돌랭이. 조그만, 밭을 돌랭이라고 해요. 다랑이.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김을 매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밖에 없는데 왜 서라 그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유네스코 오신 그 전문가들이 전부 사진 찍은 사진을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가 전 지구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돌담 밭도 예쁘거니와 그 안에서 앉아서 일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환상적이다. 처음 본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이야, 그렇구나. 밭에 앉아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모습도 너무너무 환상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높은 것들로 바뀌고 있으니 이제는 다 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갈로 딛고 엉덩이에 뭐 깔고 밭에 가서 김 매는 체험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제주도는 그냥 만드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수입도 창출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면 세계자연유산, 지역 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에 대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을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자,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